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관세에 대한 유연한 움직임,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GDP라든지 경제 지표들 점검이 필요한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 보셔야 될 모닝 뉴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점검해 보죠. 자, 첫 내용은요. 바로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입니다. 이 베이징에 있는 샤오미 쪽과 좀 더 CEO를 만나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내용들 좀 점검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압박을 받게 될지 체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M&A 쪽에서는 MNC 솔루션과 관련해서 이 K방산의 이런 흐름을 그대로 좀 매각으로 연결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모닝뉴스입니다. 월요일 개장 전까지 뉴스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6가지의 소식들 헤드라인입니다. 김동관 부회장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고 경영진이 총 48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레이진 샤오미 CEO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이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311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2차 전지 기업 금양이 지난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산 부품 기업인 MNC 솔루션이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동관 부회장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고 경영진이 총 48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3조 6천억 원 규모의 역대급 유상증자에 자본시장과 주주의 비판이 쇄도하는 상황 속에서 책임 경영을 앞세우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약 30억 원 규모로 매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또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 역시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매입과 별도로 각각 약 9억 원과 8억 원 규모로 매입키로 결정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지난해 연봉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김 부회장과 손 대표, 안 사장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회장의 자사주 매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다른 임원들도 자율적으로 지분 매수에 나선다고 사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약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그룹주 전반이 하락한 바가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으로 오늘장에서의 영향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발전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레이진 샤오미 CEO와 만나서 모바일과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콘 회장은 베이징에 있는 샤오미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샤오미의 참성은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샤오미 자동차 공장은 일반인의 참관이 가능한 곳으로서 이 회장의 방문 모습은 당시 방문객에 의해서 중국 소셜미디어에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발전 포럼은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글로벌 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서는 연례 행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2년 만에 중국 발전 포럼에 참석해서 중국 내 주요 기업인과 접촉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중국 고위급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뉴스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오 기업인 네이처셀은 21일 조인트스템이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품청 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트스템은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세계 최초 자가 지방률의 중간염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단 한 회로 무릎 관절광 내 국소 주사로 연골 재생 작용을 통해 통증 감소와 함께 관절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처셀 회장은 한국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행된 제3상 임상시험과 함께 3년 장기 추적 관찰 연구 결과를 제출해서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성장 기대감 속에서 강한 매수세가 물렸는데요. 네이처셀은 시간의 거래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8,8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한편 AI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기업인 코어라인 소프트는 311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신주 510만 주를 발행해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한 뒤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투자자 공모를 통해 311억 원을 조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돈은 모두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인데요. 신주 예상 발행가는 6,100원으로서 6월 26일 신주를 상장할 계획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2023년 9월 공모가 46,700원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상장 이후 한 번도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에서는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는데요. 코어라인 소프트는 하한가까지 내려앉으면서 7,5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갈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2차전지 소재기업인 금양이 202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21일 금양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서 금양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감사의견 비적절성과 관련해서 금양의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매매 거래를 정지했고 상장 규정에 따라 거래 정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2차 전지 테마 대장주로 이름을 날렸었던 금양인데요. 9조 원이 넘었었던 시총은 6천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양은 2023년에도 적자를 기록했고 2022년에도 대폭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금양은 다음 달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한국거래소 심사에 따라서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전차 등 방위 산업용 부품 제조 기업인 코스피 상장사 MNC솔루션이 하반기 본격적인 매각을 위해서 시장 반응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MNC솔루션 투자를 과거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 사모펀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를 꼽고 있습니다. MNC솔루션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60%가량 상승한 345억 원, 매출은 2,82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상장한 지 4개월에 불과하고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회생 신청 사태로 인해서 사모펀드에 대한 거래가 전체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각 추진은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NC솔루션은 해외 수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올해도 수주 잔고 1조 원 이상이 전망되면서 투자자들로부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각 이슈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